안녕하세요. 저는 8기 광주 지역 사피 전공자반 합격자입니다. 주변에서 사피를 지원했던 사람이 많아서 1기 때부터 사피가 언제 지원하는지 알고 있어 이번에 사피 공고가 뜨자마자 모집 공고를 받고 이후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해서 지원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자기소개서나 코테 준비, 그리고 면접을 어떻게 하면 준비하면 좋은지들을 많이 공부하고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사피라는 목적 자체가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최소한을 공부했나?를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알고리즘의 바운더리에서 나올 수 있어서 기업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거기서 원하는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좀 특정 파트가 저희가 요즘 유행한다라는 것들이 도는데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능으로 비유하자면 특정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수원, 수투, 학동 파트에서 꼭 수원에선 한 문제가 나와 이런 식으로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피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 학통 중에 어디서 나올지 몰라, 여기서 또 몇 문제가 나올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곳을 훑어야 돼가지고 그 공부해야 되는 양이나 범위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조언을 구해도 정확한 정답을 알려주진 않기 때문에 약간 망망대해서 뭔가 제가 찾는 느낌이어가지고 하나하나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하는 과정들을 제가 하나하나 준비하고 찾아보고 설계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공자, 비전공자 상관없이 다 같이 하나의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정보가 많았고 그거 관련된 정보를 기반으로 저도 공부를 해왔었는데 갑작스럽게 나뉘다 보니까 그 공부가 되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면서 갑작스럽게 코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사피를 지원하던 당시에 다른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알고리즘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건 머리로 알고 있었으나 제 스스로 공부를 하기에 시간 내는 것도 약간 게을러지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지도 되게 이렇게 저하가 됐었는데 그래서 저에게는 뭔가를 강제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알고리즘 잡스를 알게 되었고 알고리즘 잡스에서 되게 많은 문제와 기간을 정해주고 그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됐어가지고 알고리즘 잡스를 통해 제가 계획을 세우고 언제까지 문제를 풀어야겠다, 언제까지 문제를 질문해야겠다 등의 계획을 계획적으로 세워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수강 기간에 일주일에 한 번 특강이 있었는데 그때 코치님이 저희가 풀었던 문제 중에 한두 문제 갖고 오셔서 직접 질문을 하시고 그걸 저희가 대답하는 형식이었고 혹시라도 답이 조금 틀리면 코치님이 하나하나 그 답이 왜 틀려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다, 혹은 그 답에 이런 허점이 있기 때문에 식을 이런 식으로 조금 수정해서 시간 복잡도를 계산하면 정확한 답이 나온다 등의 다양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의에서 보지 못했던, 그리고 저희가 빼먹을 수 있는 혹은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셔가지고 좀 더 그 시간 복잡도 계산이나 아니면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개념 파트에서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각 문제마다 설명 영상이 다 따로 있었는데 그게 이제 타 사이트들에서는 그냥 문제만 딱 던져주기 때문에 막히면 결국 스스로 해결해 나가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알고리즘 잡스에서는 영상으로 다 영상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영상을 또 2개로 나눠가지고 설명만 듣고 제가 더 풀 수 있는 시간을 가질지 혹은 끝까지 답까지 알려주시는 걸 보고선 제가 끝까지 답까지 선생님과 따라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등의 추가 영상들이 있어서 한 문제 한 문제를 제가 정말 다 흡수하고 소화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알고리즘 잡스에서 기초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싹 훑어줘가지고 개념을 익힌 다음에 심화 단계에서 거기서 출제할 수 있는 유형들을 탁탁탁 집어가지고 문제를 섞어 두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고르고 문제를 찾고 하는 시간들을 알고리즘 잡스에선 줄일 수 있어 너무 좋았고 기출문제 형식으로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들 그리고 회사에서 각 유형을 어느 단계로 그러니까 수능으로 비유하자면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내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쉬운 난이도는 쉬운 난이도에 맞춰서 어려운 난이도는 어려운 난이도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난이도 있게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2점, 3점, 4점짜리를 나뉘지 않고 다 풀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 취업 면접을 보게 되면 그 회사에서 그냥 인적성 면접 보는 것처럼 기본적인 질문하는 면접이 있었고 그 면접장에 가면 거기서 주는 특수 질문들이 있었는데 특수 질문은 때에 따라 다르고 그 내부 정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지만 기본 인적성 질문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했던 커리어들 혹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왜 지원하게 됐는지 등 그냥 기본적인 질문들만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1인실에 들어가가지고 화상으로 면접을 봐야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접자분이 저한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좀 질문을 정말 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를 알고자 질문하는지 등의 그 현장감을 주는 면접이 아니라서 좀 면접자의 시선 파악이나 상황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그 합격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제가 좀 많이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제 방식대로 비유를 하자면 수능 때 진짜 100점을 받았던 학생도 지금 당장 수학 수능을 보라고 하면 100점 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생각이 기억 안 나고 분명 배웠던 거지만 어떻게 풀었는지 다 까먹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알고리즘도 준비를 안 하면 절대 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최 측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봐도 된다고 하긴 했지만 전공자의 경우는 알고리즘을 준비를 했어야 됐고 알고리즘이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던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준비 없이 할 수 있다는 거는 거의 1000명 중에 1명 정도면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코테처럼 제가 이게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문제를 받으면 그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것은 실전 연습이라고 합니다. 실전 연습 같은 경우는 단순히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전 문제를 좀 많이 주는 곳에서 직접 해봐야지 이 알고리즘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취업이 힘든 만큼 시간을 줄여야 되고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정말 적은 시간 안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시간을 산다는 개념이어도 좋고 정말 내가 여기에 열정을 보인다는 개념이어도 좋고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 잡스가 이용됐으면 좋겠어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리고 진짜 한 달이라도 빠를 때 빨리 코테를 붙고 빨리 취업을 해야 되는 것이 결국 저희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정리가 되어 있고 커리큘럼이 만들어져 있는 곳에서 꼭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